너 이거 뭐야? 너 지금 이거 성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이거 이런 새끼야? 이따오 성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아깝다 이놈 새끼야. 너 지금 이럴 거면은 학교 때려치고 나와서 똥 끌어봐라 껴 이 새끼야. 예, 대학 안 갈 겁니다. 때려칠게요. 어? 이놈이 자식이. 너 대학 못 가면 뭔지 알아?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잉여인간 알아? 인간 떨거지 되는 거야 이 새끼야. 이러려면 나가 뒤져 이 새끼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날씨가 좀 요새 날씨가 추워지는데 좀 감기 조심하고. 아무튼 또 오늘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뭐 핵심 자세한 내용도 뭐 이해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제 당연히 이제 좀 부동산 가격 올리는 거 좀 올리는 건 좀 막고 부유층들한테 그 강남이나 저런 부유층들한테 좀 세금을 좀 많이 때리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옛날 부동산 대책도 뭡니까? 부동산 세금 많이 때리고 뭐 양도세도 좀 때리고 보유세 취득 보유세도 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사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문재인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때 참여정부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게 차이는 없어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지. 이건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좌파 정권 특히 이제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도 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분명한 건 이 새 정부의 공통점은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집값 아파트 값이 더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값이 오른다는 것 자체는 엄연하게 뭡니까? 이 사는 사람들한테 좀 안 좋단 말이야.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도 이제 좀 달성이 어려지고 동시에 뭡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면 그 밑에 전세 월세 이런 것도 오르잖아. 그럼 뭡니까?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사람들이 이제 살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옛날에 좋았던 게 전세가 폭등 이런 게 문제 많은데 사실 전세 사기도 좀 있어 문제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 전세가 세계에서는 없는 좀 없는 거라도 외국인 전부 달세라고 하죠.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월세 달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제 전세가 있어가지고 그 전세가 좋았던 건 이제 월세를 주거비를 안 내잖아. 이제 주거비를 안 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전세상이라는 건 나와가지고 요새 전세가 많이 줄었는데 전세값도 막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서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월세가 자꾸 올라오고 많아지고 월세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거비가 많아지면서 뭡니까? 내 소비 지출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 주거비가 커진다는 거, 부담이 커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뭡니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이 더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좀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번 이재명 정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제 경제학적이나 부동산 법적으로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한 건 여기 좌파 정부가 그러니까 노무현 그다음에 노무현하고 뭡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 정부가 때 오면서 집값이 오르는데 사실 부동산 대책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다 봅니다. 그냥 부동산 대책을 안 하고 그냥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열되지만 않게 과열되면 좀 약간 개입을 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이상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도로 뭡니까? 집값이 더 올랐다면 특히 아까 말했다시피
노무현 때나 참여정부 때나 이재명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서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정부가 사실 시장에 개입해봤자 사실 제가 말한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안 변합니다. 안 변화. 우리나라 사람들 물론 특히 이제 보면 타켓이 보니까 지금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하는데 강남 그쪽에 타켓을 잡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 이제 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도 강남에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지금 강남에서 옛날 운동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1년 넘게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뭡니까? 강남 그 살아보면 느끼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서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산 지가 한 07년도 08년도 좀 내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말이야. 지금 여기 부산입니다만 부산 사람이고 제가 서울에 산 적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07년도 08년도에 그때 서울에 살아봐서 한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서울에서 그 강남에서 살아봐서 한데 그 뭐냐면 서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이제 강남에 산다. 특히 강남이 뭐 어디라면 이제 송파, 서초, 강남구 그쪽 있다니까 그 세 구역 거기에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 강남에 집 가지고 산다 이러면 서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뭐 부유층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 그 강남 쪽으로 들어가려고 사람이 또 부유층이 되고 싶던 그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그 사실이거든요.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뭐 부유층이 욕심 있고 또 강남 집값이 좀 잘 뛰잖아. 집값이 뛰고 또 이게 뭡니까 확실히 파박 떨어지진 않아. 사실 강남 집 저도 느껴보지만 물론 강남 집 뭐 개개인의 집마다 틀리겠는데 보통은 강남 집이 올랐으면 올랐지 막 팍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단 말이야. 강남 집은 저도 뭐 얘기 들어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해서 제가 08년 07년도 있었을 때 강남 집값이 보통 아파트 값이 15억에서 12억 사이였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20억 넘을 거라. 지금 그때 지금 한 20년 17년 전인데 20억 넘었어요. 강남 아파트 집값가. 그래 강남에 살면 이제 집이 잘 산다 이런 소리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강남 아까 말했듯이 강남 아파트이 떨어지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에 살면 그만큼 아파트 값이 어느 정도 오른다는 보장이 있잖아. 안 떨어지고 오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남에 아파트 살면 내가 이제 강남으로 잘 산다는 인식도 받고 동시에 뭔가 아파트 값을 올릴 수 있는 거 투기 목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강남 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다 말이야. 그거 알고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육 문제. 이게 크단 말이야.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투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경제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기 사진 나와다시피 여기가 뭔가 성능역 그쪽에 뭐 홍수환 스타복싱하고 팀태클이 있었는데 그 두 개 도장이 그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좀 거의 한 50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군데에서 운동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지나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 강남 거기가 성능역이 무슨 동이었냐면 대치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동네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좀 이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교육열 심하잖아. 특히 물론 옛날에 저 권상우 이 동영상 보면 느끼지만 권상우와 천호진의 그 부자간의 그 대학 뭐 성적 대학 안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옛날 무다가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교육에 좀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률이 좀 우리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없어 뭐라 돈이 있고 좀 부유층이 좀 돈이 많다면 내 자식은 뭡니까 확실히 교육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욕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대치동이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동네고 그 강남 파락군이 이제 분명한 건 이제 뭡니까 그냥 명문대나 스카이대 뭐 의대학대 이런 거 자체 의대학대 이런데 제일 많이 가는 동네가 사실이거든. 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어머니 지났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얘기 들었습니다. 07년도 08년도에 서울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진짜 확실히 들었고 나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 공감을 하고 확실히 그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도 그걸 느꼈고 또 동시에 서울에서 내려와 부산에 다시 사니까 확실히 그 서울 사람들의 말에 그 핵심을 알겠더란 말이야. 뭐냐면 확실히 부산하고 서울이 격차가 좀 있단 말이야. 교육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수준 자체가 확실히 격차가 있고 그게 지금 제가 살았던 07년도 08년도보다는 지금 뭡니까? 지금 17년보다 지금 뭡니까? 17년 전보다 지금 2025년인데 지금 17년 전보다 확실하게 뭔가 더 벌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금 도표 나오지만 뭐 고시나 뭐 국가고시 뭐 지금 행정고시인데 옛날 사법고시나 뭐 CPA 회계사 이런 국가고시들이 있다는 거야. 전문직 국가고시들 같은 경우도
심지어 또 의대학대에 가는데도 보면 그 강남 8학권 압도적이고 또 동시에 뭡니까 그 출신대학들 거의 다 스카이대 이런 데 많단 말이야. 태반이나 80%가 스카이대나 좀 서울 유명대 이런 데가 출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 유명대나 스카이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뭡니까 내 출세를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고시학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출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모들이 전부 다 뭐 그쪽으로 다 보내려고 해서 가기 위해서 강남 8학권을 몰리기다 보니까 8학권을 몰린단 말이야. 강남 8학권을 몰리고 몰리니까 그러니까 강남의 집값이 아파트 값이 더 뜨는 것도 어머니 그것도 요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지금 또 문제가 느껴지는데 저도 느끼지만 요새 의대 약대 이런 열풍이 있잖아. 한의대, 뭐 약대, 치대, 뭐 이런 수의대 이런데 그러니까 요새 이제 스카이대도 약간 좀 이제 일반대 스카이대 일반학과도 좀 무너졌거든요. 그거 나오면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확실한 메리트인 전문직 쪽으로 가자. 근데 전문직 하는데 서울의 유명 이런 대학의 의대학대 이런 거보다는 서울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지방의 티오들 의대학대 티오들도 저들 먹다 보니까 지방의 학생들이 도리어 밀립니다. 솔직히 이제 그게 밀려요. 요새 그런 현상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의 학생들이 이제 뭔가 눈을 낮춰서 지방의 의대학대 의학계열 쪽의 학과를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지방 학생들이 밀리는 지방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태도 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지방 의대학대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새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지방 학생보다 서울 사람이 공부를 더 잘하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는 보면 뭐 지방에서 공부 잘하는 데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개천이 용납이 어렵다는 말도 맞고 또 동시에 지금 국내에 그 본사가 거의 90%는 뭐 그 수도권에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이 그만큼 뭡니까 학벌이나 뭐 학력 수준 경제력이 더 사실 문화적 수준이 사실 최고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서울 쪽에 다 있다. 본사 서울 쪽에 다 있단 말이야. 포스코도 지방에 포항에 이제 생산 기지가 있지만 사실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서울 쪽으로 이제 당연히 뭐 저 강남 쪽으로 자꾸 집이 들어가려는 뭐 강남 8학권이나 강남 쪽으로 강남에 유명 강사들 하도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시키겠다. 내 자녀는 진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확실히 시켜가지고 내 자녀가 미래를 확실히 밝게 해주겠다. 이런 것 자체가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생각해요. 막 그냥 막 시장이 그냥 부동산 시장이 과열만 안 돼 그냥 내버려두는 건 정부가 내버려두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냥 내버려두는 건 나은 것 같아.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 실천해봤자 결국 뭐 득보는 건 사실 뭐 이제 저 부유층들이 더 집값이 당연히 아파트값이 더 오른다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부유층들이 더 득보는 거고 사실 세금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이 생긴 것은 도로 뭡니까? 사실 중산층하고 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중간에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저도 서울에서 옛날에 봤어요. 그거 봤어요. 옛날 노무현 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07년도 08년도 있을 때 제가 서울 가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거 봤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앞에 버스 타고 지나가다 봤는데 그냥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뭐란 말이냐 이런 거 나왔거든. 그 현수막을 봤거든.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쪽에 그 현수막을 봤는데 그것도 확실히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이제 문제는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제 말에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역대 정권들 봐서는 느끼지만 결국 이렇게 해봤자 이런 뭡니까 강남에 뭐 이게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은 그 강남이나 특히 뭡니까 우리 노른자 그러니까 노른자 땅들 이런데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노른자 땅의 집값이나 아파트값을 땅값을 잡겠다 이런 자체는 사실 좀 어렵다 보면 돼. 지금 부동산 왜냐 그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어렵고 사실 그 다른 유튜버 얘기하는데 그게 말해봤지 사실 이제 강남이나 그런 좀 이렇게 서울에 좀 뭐 성북구라든지 뭐 강북이 성북구라든지 이렇게 뭐 성북동이라든지 뭡니까 강북이 성북동처럼 이렇게 잘 사는 동네를 장사하는 지역에 장사하는 구역을 대체할 만한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규제만 해봤자 소용없단 말이야. 규제해봤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역대 정권 옛날에 아까 말했지만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때나 문재인 대통령 때나 뭐 해봤자 별반 소용없고 도로 땅값만 올라가지고 서민들만 더 중산층의 서민들 부담되고 뭡니까 부유층은 도로 좋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부유층들 강남 서초 송파 있는 이런 부유층들이 사실 우파 쪽으로 있지만 좌파 정권이 돼도 별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람 입장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 별 그렇게 상관없는 게 좌파 정권이 이렇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 해봤자 도로 땅값이 더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데 저거 이제 더 이득이란 말이야. 저거 입장에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종부세 때릴 때도 핵심은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때렸어. 진짜 그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참여정부 때.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세금을 메꾸기 위해서 그 부유층들 강남의 부유층들이 달세 전세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뭡니까 그 세금 부유회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메꾸기 위해서 달세 전세를 다 올려다 보니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고 뭡니까 그 서민들하고 중산층만 이제 문제 생기는 이런 사태가 왔단 말이야. 도로 강남 집값도 또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달세 전세도 올라버리니까 강남 집값도 또 올라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 그래 종부세 때려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말도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그런 거 들었거든요. 공실련도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 다시 지금 10월 10일 부동산 대책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말하겠는데 그냥 부동산 이게 과열만 안 돼. 부동산 시장이 과열만 안 돼. 그냥 내버려 과열된 물로 개입하면 몰라도 과열되지 않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아요.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는 거지.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집값을 잡겠다, 아파트 값을 잡겠다, 서민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그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의 인식이 안 바뀐 이상 강남에 살겠다, 뭐 좋은 지역에 살겠다, 돈 되는 지역에 살겠다, 아니면 노른자 땅에 살겠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것 부동산 집값 오르는 거라든지 부동산 대책이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이상입니다.